여러분들이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억들은 이 기억을 잘 치유해서 이것들을 훌훌 털고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 기억들은 건들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치유하고 정화하면 내가 그 나쁜 인간을 용서하게 될까봐 너무 억울해서 그냥 일부러 이 기억은 정화하고 싶지 않다. 이 정화의 끝이 결국에 저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 같고, 용서가 나한테는 득볼 게 하나도 없고 저 사람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을 그 죄인의 낙인 찍은 것들을 걷어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심경이 생겨서 일부러 막 정화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생각하면은 막 속 터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또 안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기억이야말로 가장 정화를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뭔가 용서라고 할 만한 요런 발상을 할 정도의 기억이면, 용서를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그런 기억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줬거나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어떤 타격을 준 그런 종류의 기억일 거예요. 그런 종류의 기억은 기분 나쁘고 약간 속상하고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느낄 정도면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용서할 수 있는 기억과 용서하기 힘든 기억이 있다면, 용서하기 힘든 기억이 훨씬 아플 확률이 커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별 자잘한 것들이면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를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심리적인 충격, 어떤 상처가 한번 그 순간에 딱 그걸 겪고 나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것들을 떠올릴 때면 그 반복되는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또 2차, 3차 충격과 상처를 받아요.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있어서 내면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날 배신했다면 그 이후로는 사람을 믿기 힘들어졌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돈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강박증을 가지게 됐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떤 종류의 커다란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사람은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원인이 되는 기억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뭐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그 과거의 기억의 영향을 자꾸만 받는다는 거죠. 영향만 받는다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방어적으로 되니까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기회 앞에서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그럼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내가 거부해버린다던가, 되게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철벽을 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안 좋게 반응을 해서, 냉담하게 반응을 해서 인간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안 풀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 일을 다음에 조금 더 좋게 기회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거절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을 계속 곱씹게 되면서 계속 똑같은 상처를 계속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기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가 한 행동들은 계속 여러분들 떠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말, 행동, 내가 느꼈던 상처들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되새김질이 되면서 문제는 계속해서 감정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골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일이 그 시간, 딱 그 최초의 그 1회에만 여러분들한테 상흔을 입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이런 상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스스로 거절하게 만드는 피해자의 틀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최초의 사건이 그때도 물론 충격적이었고 그때도 물론 아팠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삶에 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정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그 기억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가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하나의 기억이 돼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상흔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을 더 용서하기가 힘든 게, 한 번 내가 상처를 입은 게 내 인생의 낙인이 돼버린 거야. 내가 커다란 흉터가 생겨버렸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야. 내가 앞으로 모든 행동을 할 때 그때 받았던 상처가 계속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나라는 사람의 성격까지 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돼버리니까 그게 더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정화 방법, 감정 정화 방법을 학습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영원한 트라우마는 없고 영원한 상처는 없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상실감을 느끼고 이러는 것들이 내 성격은 사실 아니고 나의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용서에도 그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다른 종류의 평범한 종류의 간의 뭐 무거운 기억들을 정화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이 기억 속에 있는 상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할 거기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격이 돼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상처는 이미 입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그때 그런 일을 겪었어.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야.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없고 당하기만 해야 돼. 나는 그것 때문에 이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 이 일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없어. 라던가 여러분들의 성격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들 때문에 정화를 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좀 꼬이기 시작해요. 그 일이 그냥 그 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정도의 무거운 뭔가 사건, 사고라던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감정은 에너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꼈을 때 발생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쌓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와이파이처럼 이 외부 세상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그 에너지가 좋은 종류의 것이면 좋게 돌아오지만 안 좋은 종류의 것이면 안 좋게 돌아오는데 그 안 좋게 돌아오는 것들이 안 좋은 사건들,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이 상처를 느낄 수 있는 저진동의 감정을 계속 머금고 있다. 그럼 그것들이 분출이 되면서 또 다른 가해자를 끌어들입니다. 아니면 그와 비슷하진 않지만 또 다른 종류로 안 좋은 사건들을 끌어당겨요. 한번 상처 입은 걸로도 큰 타격인데 계속 그 주파수에 맴돌 수밖에 없는 안 좋은 하나의 순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안 좋은 악순환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외부에서 끊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안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억울하실 거예요. 최초에 나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그냥 아파했을 뿐인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게 됐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저 사람한테 나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말해야겠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없어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사과하라고 내가 따져야겠다. 아니면 내가 자주 보는 사람이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속상했고 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당사자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타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상처받는지 잘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섬세하고 너무 예민해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걸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 쓰기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신경합니다. 나쁜 거기도 해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서 누군가 아프다는 걸 알면 그냥 말로라도 사과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미처 못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은 무신경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이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지내면서 상대방과 지내면서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고 속상했고 화가 났고 아프고 무례하다고 느꼈는지 상대방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말랑말랑하고 마음이 여린 상태였다면 이미 힘든 상태였다면 더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상대방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면 달라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 포인트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독 여려서 누가 자기한테 네가 만든 음식 겁나 맛없는데? 너가 나한테 준 선물 좀 내 취향 아닌데? 이래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죽을래? 이래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거 상처 받을만 했지, 이거 상처 받을만 안 했어, 이거 상처 받을 사람이 이상한 거야. 사실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해요. 사람마다 요 포인트가 다르고 사람마다 예의라고 생각하는 또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성격이 달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쿨하다, 쿨하지 못하다. 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상처를 입어버렸어.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고 아팠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공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난 이해 안 가는데? 네가 왜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그거 상처받을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데 어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애정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의 애정이 없을 때 네가 아픈데 어쩌라고. 물론 말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뉘앙스가 네가 아픈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네가 나 때문에 아프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 난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성격 자체가 자기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도 좀 막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분노는 공감받기 어려워요. 특히 당사자한테. 차라리 그 판에 끼지 않은 제3자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가해자한테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받기를 바라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받아낼 수도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널 공격하려는 건 아닌데 내가 너의 이런 행동이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너 혹시 어떤 의미였냐?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행동한 거냐? 라고 물어보고 그러냐. 근데 나는 이렇게 느꼈고 난 객관적으로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뭔가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남의 얘기를 경청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말투를 하지 않았다면, 게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애정한다면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 마음에 관심 없고 다른 사람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실수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애정조차 없다면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억도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서 사과를 하는 거는 거의 무슨 로또나 마찬가지예요.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가능성이 진짜 희박하다는 거지. 스스로 말을 해서 요렇게 해서 내가 좀 사과를 받고 싶은데 고래도 받기 힘듭니다.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갑이 되고 자기가 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서 뭐 그딴 걸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넌 좀 피곤한 성격이다 그냥 이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너무 늦어요. 평생 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그냥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걸요? 제가 예전에 저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표현을 했었어요. 안 하니까 속이 답답하더라고. 그 뒤로는 좀 적당히 하세요. 그거 예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때그때 말했는데 예전에는 저도 되게 많이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참다가 얘기를 하면은 되게 웃긴 게 상대방들은요. 반 이상이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해요. 했어도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 자신만큼 이해하는 일은 사실 없을 것이다. 굉장히 보기 드문 로또의 확률 수준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명이면 몰라. 너무 많아. 솔직히 유년 시절에 부모님한테 상처 안 받아본 분들 계세요? 있을 수도 있지. 되게 드물 거예요. 완벽한 부모님은 없고 부모님이 설령 완벽하다 해도 아이의 마음은 어른인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섬세해서 정말 작은 걸로도 서운하고 상처받거든요. 이 상처라는 게 상처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나만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명 한 명한테 다 사과를 받아내기는 어려워요. 그 한 명 한 명한테 내가 아팠던 부분은 말이야, 내가 불편했던 부분은 말이야, 나한테 사과해줘 라고 말하기엔 인생이 너무 피곤해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당신 방금 좀 기분 나빴어요. 사과해주세요. 계속 대화마다 계속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순간도 너무 많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너무 많고,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해자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해주고 사과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인정 안 하면 자기는 잘못도 안 한 거고, 다 좋은데 뭐하러 손해보기에 인정을 하겠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 마인드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과받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가까워진 관계라면은, 또 애정에 기반한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애정에 기반한 관계여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사과받는 거 되게 힘들죠. 가까운 사이여도 그래요. 어떤 관계들은.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맺는 관계들 중에서 대다수는 조금 대면대면한 관계예요. 특히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거나 대학 생활할 때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나의 감정을 엄청 살펴봐달라고 막 진지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고, 상대방 역시 부담스러워하거나 나한테 왜 이래?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는 결국에 스스로 치유를 해야만 해요. 근데 좀 예민하게 얽힌 경우가 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큰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상처를 혼자서 입었고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 맞춰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으면은 사실 얘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